그 벤스를 부통령 후보로 채택한 게 득표에 도움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J.D. 밴스 상원 의원의 표밭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추종하는 세력의 표밭이나 일치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확장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suburban white, 교회에 사는 중산층 백인들한테 새로운 걸 하나도 이번에 내놓은 게 없다. 그다음에 중도층, independent voters들한테 새로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는가? 안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집토끼만 잘 간수한 그런 전당대회가 돼버리지 않았나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그 벤스란 분은 앞으로 이 마가입니까? Make America Again Great인가? Make America Great Again. Great Again이죠. 예. 마가 그 운동의 후계자로 뽑았다고 이렇게 언론에서는 평을 하던데 장기적으로 봐서 그걸 갖다 영어로 이제 쿨레이드를 마셨다는 말인데 쿨레이드 마셨다는 말은 그 옛날에 그 존스타운에서 독약이들은 쿨레이드를 마시고 다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가 쿨레이드를 마셨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올 8월달 돼야지 40살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40세 되기 때문에 미래 정치를 위해서 본인의 지명도를 전국적인 지명도를 이번에 올려놨기 때문에 아마 미래 정치에 대한 투자 아닌가. 그렇게 뭐 결코 잃을 게 없는 분이시죠. 그럼 공화당이 지금식으로 계속 트럼프에게 하이제킹 돼 가지고 예. 컬트 단체처럼 이렇게 계속 갈 거로 봅니까? 아니면 언젠가는 공화당 안에서 반란이 일어날 거로 봅니까? 트럼프가 정치에서 사라져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트래디셔널 리퍼블리컨들이 다들 아주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쿠데타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당내에서. 예, 그런데 그 중심 세력이 없네. 그 중심 세력이 2016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입을 닫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선거를 이제 다시 돌아가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좀 노쇠하다는 것을 미국 언론이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하는 점에서 미국 언론이 좀 비판도 받고 반성도 하고 있는 것 같죠. 바이든 대통령이 미스헵, 그 예상하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인 것을 실시간으로 계속 보도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기준이 바이든 대통령한테는 그 전통적인 기준, 항상 진실과 사실을 이야기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기대를 했고 그걸 항상 요구를 해왔고 다만 이제 오락을 바탕으로 지금 인기로 정치를 해온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그런 없는 말을 만들어냈을 때도 그렇게 노골적으로 비판을 안 한 책임이 언론한테 있습니다. 오히려 언론이 예. 바이든에게 더 심하게 예. 트럼프에게는 예. 좀 너그럽게 대하고 있다 이런 예. 말씀이에요. 그 6월 27일 디베이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소위 주장을 했는데 했죠. 예,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팩트 체크가 기사로는 나왔는데 맞아요. 그걸 화두로 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꾸준히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만 가지고 얘기했다는 것은 이것은 큰 무책임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도 그걸 들어보면서 거짓말은 트럼프가 훨씬 더 많이 했는데 네. 오히려 트럼프가 이긴 것처럼 보도를 했다 이거예요. 예, 그렇죠. 다만 이제 좀 바이든이 더듬었다든지 말실수를 몇 개 한 걸 가지고 그런 점에서는 이게 정당한 도덕성이 빠진 평가였지.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떠한 이 기준이 있냐면 미국에서의 정치는 퍼포먼스 스포츠입니다. 퍼포먼스. 예. 그래서 이 운동선수처럼 얼마만큼 얼마만큼 보여주는 그 능력, 그걸로 평가를 했을 뿐이지
컨텐츠 가지고 컨텐츠는 논하지 않았어요. 예, 그 불충분하게 따졌다는 거. 그게 이제 이 정치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오락적으로 몰고 간 그런 책임이 전체한테 있습니다. 어쨌든 그 토론 직후에 바로 뉴욕 타임스가 사설을 통해서 또 그 토마스 프리드만 기자의 칼럼을 통해서 사퇴해야 된다는 걸 바로 실었다고요?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표현한 것뿐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예. 굉장히 빠르고 실시간으로 단호하게 반응을 했다. 예. 워싱턴 포스트나 이런 쪽도 거의 비슷한데 특히 예. 뉴욕 타임스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반영하는 게 바로 오피니언 페이지의 역할입니다. 그것은 오피니언란에 난 것이지 보도란에 난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오피니언이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바이든이 버티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뉴욕 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가 이렇게 단호하게 그만두라고 하면은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죠? 선거판에서는 견딜 수가 없잖아요. 미국에서 언론하고 싸워가지고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더구나 이거는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 지지율에 바로 반영이 되니까. 근데 사실 그 면밀하게 따지면은 미국에서 그 디베이트를 보는 그 청중들의 그 audience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5천만 명인가 그래요. 디베이트가 투표에 영향을 크게 많이 안 준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유권자들은 본인이 원래 생각했던 당을 그냥 선택하지 그 개인을 굳이 따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번 토론은 우선 내용보다는 건강이 딱 문제가 돼버리니까 이거는 너무나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가 되니까 그건 회복이 어렵게 된 거고 거기에 따라서 지지율에도 꽤 변화가 많이 있었거든요. 큰 변화는 아니지만 변화가 있었고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물러나게 됐는데 물러나게 되는 것에 가장 큰 거는 언론이 동거하고 그다음에 지도부 사람들이 그죠 사퇴를 요구한 거. 그다음에 정치 헌금 내는 사람이 안 낸다고 한 거예요. 민주당 지도부가 이제 노골적으로 나왔는데 그것은 이제 원래 민주당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 캠페인에서는 항상 의지가 없어서 캠페인을 멈추는 게 아니라 선거 자금이 떨어지면 캠페인을 멈추거든요. 그렇죠. 근데 선거 자금을 약속한 것을 그걸 회수하겠다고 나오니까 그때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결정난 거죠. 그때 이미 결정이 났어요. 근데 그 결정을 조금 미룬 거죠. 계속 전략적으로 미루어서 공화당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발표 딱 하신 거예요. 지금 들어온 게 약 9천만 달러 갖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왔더라고. 사퇴 발표한 이후에 5천만 달러가 하루 만에 모금됐는가 그렇게 좀 기사가 금방 떴던 것 같던데. 원래 고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선거 자금을 모으기가 힘들었었습니다. 특히 이 지난 4년 동안의 미국 경제에서 그 전에 4년하고 비교했을 때 엄청난 행정적인 그 성과가 바이든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쪽에서는 그동안 선거 기금을 모으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 디베이트에서 그 퍼포먼스가 평가가 되면서부터 그게 문제가 됐는데 그 문제가 생기면서 바이든은 이제 정치에서 은퇴할 나이가 됐구나가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지금 전당대회 수락 연설에서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서 김정일이는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핵을 가진 지도자와는 친하게 지내야 한다. 자기가 재임하고 있을 동안에는 북한에서 도발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분이 그냥 주장하는 것이지 아무도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민주당 후보는 절대 그런 이야기는 안 하죠. 못하죠.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도덕적 판단을 하지 않고
핵무기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는 친하게 지내야 된다 하면은 그동안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고귀한 무슨 자유, 평등, 정의, 인권 뭐 이런 게 한꺼번에 다 무시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미국 정책하고 위배되는 이야기지. 그 발언은 그냥 농담 비슷하게 말이지. 그런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그게 그분의 이 소위 외교를 보고 있는 안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해리스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주로 검사로 활동했잖아요, 그죠? 검사로는 캘리포니아에서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예. 캘리포니아. 그래가지고 캘리포니아 검찰총장도 하고 그다음에 상원 하고 보니까 어머니가 남인도 사람이고 아버지가 이 자마이카계 흑인 뭐 이렇게 나오고 참 남편이 유대인입니다. 헐리우드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입니다. 그럼 이런 인종적 배경은 득표에 도움된다고 봅니까? 당연히 도움돼요. 힐러리 대통령 후보자가 나왔을 때 흑인 유권자들이 투표를 안 해서 졌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에서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흑인 부통령을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선정한 것이죠. 참 힐러리가 졌지만은 전국 득표는 더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죠? 200만 표 이상. 더 많이 했는데 그 아주 스윙 스테이트 여기서 한 7만 표가 참 이상하게 안 넘어오는 바람에 그랬는데 그것은 오바마 대통령을 당선시켰던 흑인 유권자들이 보이콧하면서 생겼던 일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힐러리 클린턴한테 반감이 있습니까? 빌 클린턴 행정부 8년 동안에 두 임기 동안에 three strikes and you're out이라고 3번 유죄 판결을 받으면 무조건 판사가 의무적으로 긴 형량을 때려야 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사설 이 감옥소들이 생기면서 그 죄수들이 흑인들로 많이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흑인 유권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남편, 보이프렌드, 오빠, 동생들이 이 감옥에 많이 앉아 있으니까 거기에 불만이 많았죠. 그래서 힐러리 후보가 나왔을 때 아예 투표를 안 해버린 거죠. 자, 해리스는 흑인이고 여자고 그 다음에 아시아고 계통이고 또 뭡니까 히스패닉이라고 볼 수는 없죠. 아니요, 자메이카는 히스패닉 아니죠. 히스패닉은 아니죠. 그냥 블랙입니다. 그런 히스패닉하고 연결되는 질문은 없습니까? 해리스하고는? 거기는 없고 다만 이분이 하워드 유니버시티라고 흑인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정체성을 흑인으로 부각시키고 있고. 그리고 남편이 유대인이니까 그것도 약간 도움이 되겠네. 그러겠죠. 앞으로 그러면은 8월 중순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날이 딱 정해져 버렸고. 시카고에서 있죠. 시카고에서. 그것도 취재하러 가세요? 자, 이제 앞으로 한 달 사이에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될 것 같습니까? 지금 안에서. 민주당 안에서 유력한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경쟁을 통해서 실질적인 민주주의 모습이 아마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실질적인 권력 서열은 대통령, 그 다음에 하원 의장입니까? 맞습니다. 하원 의장. 서열은 그렇지만 동등합니다. 그 정도? 동등해. 하원 의장이 대통령하고 동등하다고 보면 돼요. 오히려 상원 여당 대표일 것 같은데. 척 썸너 같은. 거기서는 러버 스탬프입니다, 그냥. 그래요? 그냥 하원에서 통과시키는 것, 백악관에서 원하면 해주는 겁니다. 척 썸너입니까? 척 슈머. 척 슈머지. 척 슈머. 척 슈머. 뉴욕주죠. 뉴욕주. 척 슈머. 척 슈머. 척 슈머를 민주당 상원 총무라고 합니까? 뭐라고 불러야 되나? 글쎄, 한국말로는 원내 총무가 아닐까요? 옛날에는 상원 총무라고 불렀는데 요새는 좀 상원 지도자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 Senate Majority Leader니까 상원의 다수의 최고봉인. 상원 의장은 부통령이죠.
예. 상원 의장은 표가 같았을 때. 예. 표가 동점으로 나왔을 때 그 역할을 첫 번째 2년 동안 해리스 부통령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예. 엄청나게 바쁘게 일했죠.